안녕하십니까.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른 노무사분이 경비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리신 내용을 읽어보다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걸 또 다른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경비원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회사가 하는 방법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리셔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노무사분이신 것 같은데, 젊으신 분인데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한번 수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의 유튜브 내용을 보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회사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3교대를 했었는데 24시간 2교대를 줄이고, 또 그 이후엔 또 자정 이후에는 경비 근무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비를 줄인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그러면, 경비회사가 경비의 급여를 정하고 아파트를 입찰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이나 아니면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요번에 경비 급여를 예를 들어 250만 원 책정을 한다. 그러면 경비 급여를 250만 책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휴게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밤에가 중요하니까 낮에는 좀 많이 쉬게 하고 밤에 근무를 더 하시게 하면서 급여를 250을 드려야겠다. 또 아니면 밤에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낮에 근무를 좀 시키고 밤에는 휴게 시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급여를 250을 줘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안건을 본인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이 나면 이걸 입찰 공고 신문에 올립니다. 그래서 단지 관리소장이 이걸 입찰 정보지에 올려서 경비회사는 그 정보지를 보고 이 회사가 휴게 시간이 주간은 몇 시간, 야간은 몇 시간, 또 급여는 얼마, 피복비는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거를 다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현장 설명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 설명하는 날 단지에 가서 몇 개 경비회사가 이제 모여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나 이런 주민들한테 이제 현장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거기서 제시한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겠죠. 자, 우리는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이렇게 해서 피복비는 우리가 경비회사가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내라 그러면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그 근무 시간에 나오는 급여는 3개 회사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에, 그 해의 최저임금에 휴게 시간,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150% 할증되는 요금에서 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참고로 뭐가 있냐면 이제 피복비가 있어요. 그럼 피복비가 통상 경비 한 분당 1년에 약 한 10만원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피복비를 또 넣어야 될 때고, 또 장구류가 있겠죠. 장구류는 뭐냐면 호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찰 시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구류 견적을 더 넣을 테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이윤, 경비회사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윤을 얼마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공과자비, 경비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과자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마진을 넣는데, 이 마진 부분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정한 직접 노무비, 단지에서 말한 얼마라는 휴게 시간 얼마에 대한 직접 노무비는 4개 회사가 거의 똑같아요.
산재 요율에 따라서 약간 급여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거의 뭐 몇천 원, 뭐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입찰을 넣어서 경비회사가 따서 이거를 제일 저가로 입찰한 회사가 이 용역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비회사가 나름대로 산재 발생률이 좀 적으면 산재 요율이 내려가고, 산재 발생이 좀 여러 번 빈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산재 요율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당락이 많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산재가 날 때 산재 처리를 좀 잘 안 하고 이렇게 좋게 그냥 개인 대 회사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산재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뭐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산재 요율이 올라가서 그 요율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미행 사고는 산재로 안 가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뭐 24시간 3교대를 했다가 24시간 막교대를 했다는데, 그런다고 경비 돈이 주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한다는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그러시다 그랬는데, 이건 본인이 잘 모르시는 얘기고, 경비회사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입찰 넣을 때 한 직접 노무비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금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10원도 틀리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회사가 여러분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는 얘기는 나쁜 방법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단지보다 봉급이 적대든가 뭐 많대든가 모든 거는 단지에서 결정을 한 일이지 경비회사가 결정을 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이 그랬는데 뭐 경비 용역비가 1인당 280이래요. 근데 저는 뭐 250을 타요. 이 경비회사가 30만 원을 떼어먹나 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있어서 경비회사가 단지에 넣은 견적서에는 직접 노무비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피복비, 아까 말한 장구비, 회사 이윤, 뭐 공과자비, 세금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야 그 경비회사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소장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비원한테는 그 계약서만 보고 우리가 저 경비 1인당 280만 원에 책정돼 있어요 이랬는데, 그 맨 위에 보면 직접 노무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근무를 하시는 노무비는 아마 250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은 250이고 소장이 말하는 건 280인데, 그 부분들을 흔하게들 오해를 하시고 그냥 극단적으로 경비회사가 떼어먹는다. 280을 받아서 나한테 250을 준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받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떼잖아요. 그럼 똑같은 금액을 50%를 또 경비 용역회사도 또 그 나라의 4대 보험을 여러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100이라면 여러분 급여에서 50을 띄고 경비회사도 50을 주는데, 그 경비회사가 50을 생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에서 그 50이라는 부분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경비회사가 그 돈은 뭐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경비 임금 체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거기 뭐 주간 휴게 시간, 야간 휴게 시간, 또 어느 데 뭐 휴가비가 있는 경우 휴가비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연차나 그 월차에 대한 것도 다 그 근로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게 아니고요. 에피소드로 제가 옛날에 그 경비회사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급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몇백, 몇십, 몇만, 뭐 몇천, 뭐 몇백, 몇 원이 나오더라고요. 몇 원이 나오는데 끝자리가 2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 생각을 안 하고 2원을 그냥 446을 한다고 계약을 하고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12원이 남았으면 그냥 10원으로 해서 봉급을 한번 지불한 적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근로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고 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용역비는 2원이든 1원이든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뭐 4452이 용역비에는 없고, 단 단위로 뭐 2원, 3원이 끊어져도 10원 단위로 올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몇백, 몇십, 뭐 2원 그러면 12원이면 20원을 줘야 되는 게 그 노동임금에는 맞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452비를 해서 5 이하는 그냥 절삭을 하고 5 이상은 10 단위로 올리는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 노동법은 정확하게 그렇게 단 단위도 10 단위로 올린다는 이런 거를 그때 제가 배웠는데, 지금은 임금 계약 행위를 잘못 줬다가 경비회사가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처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시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직접 임금 노무비에 계약된 거는 10원도 없이 주는 게 경비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점은 정확히 아시고요. 경비회사가 뭐 또 어쩌다가 또 부정한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요 내막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정 이후에 휴게 시간을 주던, 자정 이전에 주던, 뭐 낮에 4시간을 자라고 그러던 이런 건 다 그 단지에서 단지 사정에 그 관리비 나가는 그 용역비를 걷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경비 용역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이제 경비회사 직원을 참고로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략 단지 사정상 이 경비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경비를 이걸 해야 효과적으로 경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의를 해서 경비회사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회사가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